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4월에 심어서 매년 봄부터 꾸준하게 수확을 해주시되 평생 수확을 해주실 수 있는 작물이 여기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많지만 그래도 좀 재배가 빠르고 그다음에 꾸준히 키워서 드실 수가 있고, 일부 작물은 심고 나서 한 몇 주 후면은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작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요 5가지 작물 보시고 4월부터 꼭 심으셔서 대신에 좀 이게 오랫동안 수확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좀 옮기지 않는 한쪽에다가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매년 봄부터 이 시기부터 심어서 꾸준하게 수확을 보실 수 있는 5가지 추천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5가지 작물을 가지고 나와 보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바로 미나리입니다. 돌미나리, 반미나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모종을 만든 돌미나리입니다. 미나리가 이렇게 벌써 아주 튼실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돌미나리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야생 미나리로 줄기가 이렇게 짧습니다. 그리고 잎이 많고 향이 엄청 강해요. 일반 미나리는 이제 물미나리라고 논에서 재배가 됩니다. 물이 가득 찬 곳에서요. 그래서 줄기가 길고 잎이 연한 게 좀 특징이고 향이 좀 약합니다. 미나리는 모종이나 씨앗으로 번식을 하고요. 주로 이제 모종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미나리가 줄기에서 이렇게 줄기 마디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디 쪽에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흙이나 물에 닿게 되면은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꽂이 아니면 삽목으로도 쉽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마티에 있는 미나리를 구입하셔서 그것을 물꽂이 하셔갖고 뿌리를 내셔갖고 아니면 화분에서 심으시면 금세 뿌리가 나와서 모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종을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은 모종 파는 데서 한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정식 후에 한 30일에서 40일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나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키웁니다. 미나리는 물에 이렇게 담궈져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작물들은 이렇게 물에 담겨 있으면 죽어요. 하지만 이 미나리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담가서 키우시면 아주 쉽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미나리의 경우 해독작용, 면역력 강화, 변비 완화, 숙취 해소,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그런 약효가 있고요. 물이 좀 많이 흐르는 곳,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미나리를 심어 보세요. 작년에 제가 미나리를 한 2그루, 한 3그루 정도 심어 놨는데 이렇게 미나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퍼지기도 잘 퍼지고 번식도 엄청 잘 되기 때문에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미나리를 이렇게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 미나리 이렇게 아주 실하고 맛있어 보이죠.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나리는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나 아니면 비닐에다가 심어 주시고, 아까 보여드린 모종을 한두 개 정도 심어 주세요. 번식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금방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하에다가 물을 받아 주세요. 구멍을 당연히 뚫어 주셔야 되죠. 이렇게 미나리 보세요. 이 뿌리 쪽에, 이 밑에 쪽에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리가 물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을 첨벙 이렇게 담가놔도 아주 잘 자랍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다라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주시고 키워주시면은 이렇게 연한 미나리를 봄부터 가을까지 키워주실 수가 있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은 1년 내내 미나리 걱정 없이 평생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다. 자, 이번 작물은 대파입니다. 그냥 외대파, 일반 대파가 아니고 조선대파, 구조파, 삼동파고요. 조선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것은 이제 분구를 해요. 이제 뿌리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건 삼동파인데 이렇게 뿌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외대파와 다르게 여러 살이를 하고요. 봄철 분구를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꾸준하게 키워주시면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두 개만 이제 나머지는 수확해 주시고 한두 개만 남겨주시면은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것을 이제 봄에 옮겨다가 심어주시면은 또 이게 대파밭을 또 넓히실 수가 있습니다. 씨앗 없이 모종 없이 키워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 조선대파나 아니면 구조파 같은 경우에는 요 꽃이 핍니다.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씨앗을 또 받아다가 또 늘리실 수가 있고, 이 뿌리를 뽑아다가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동파입니다. 삼동파는 씨앗이 없어요. 그리고 뿌리나 주화 번식을 합니다. 위에 이제 4월이나 5월 정도에 주화가 이쁘게 달리는데요. 애기 주화가 달립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옮겨다가 주화가 나왔을 때 심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삼동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3번 분호를 합니다. 4, 5월에 대파 위에 어린 대파가 달리고요. 그것을 따다가 심어 주시면은 주화가 한 3개에서 10개 이상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삼동파를 심은 것인데요. 삼동파가 그때는 1개 정도 심어줬는데, 어떤 거는 3개, 뭐 적을 땐 2개,
어떤 거는 4, 5개까지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4개인데 올해 또 불어나요. 그리고 요 위에 주화가 달립니다. 아주 귀여운 주화가 달려요. 그래서 봄에 좀 비좁은 것은 이렇게 뽑아다가 요것을 하나씩 분리해서 하나씩 분리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붙어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또 심어주시면은 이게 또 분구가 됩니다. 쪽파같이 나눠져요. 1년에 한 2-3번 정도 나눠지는데, 거름 충분히 해주시면은 많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위에 달리는 주화도 아주 건강해요. 이런 대파 말고도 외대파도 마찬가지고요. 대파는 생선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토종 대파는 향이 강하고 아주 달고 맛이 좋아요. 특히 겨울을 지나고 난 이런 대파는 더욱 맛있습니다. 대파는 칼륨, 칼슘, 이온이 풍부해서 육류 섭취할 때 영양균 불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항균 작용을 해서 식욕을 증진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식욕 없으신 분들 이런 대파 김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하실 때 꼭 넣어서 드세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작물은 달래입니다. 달래 이제 봄이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리고 향도 굉장히 강해요. 요즘에는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연중 맛을 보실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달래는 뿌리부터 줄기까지 버릴 게 없어요. 달래는 톡 쏘는 매운맛과 향이 있어서 달래는 마늘, 대파와 같이 알리신 성분이 충분합니다. 이거는 제가 마트에서 구입한 건데요. 요 달래는 원기 회복과 자양 강정 효과가 있고, 요 야생 달래예요. 오늘 야생 달래를 옮겨다가 심은 건데 제가 밭에 한켠에 심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점 늘어나서 제가 달래밭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야생 달래를 있는 곳을 아시면은 요 야생 달래를 뽑아다가 이렇게 뽑아 보시면은 이렇게 달래 옆에 애기 달래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애기 달래가 달립니다. 참 번식력이 엄청 강한 그런 작물 중 하나인데요. 달래 뿌리를 하나 심으시면은 여기 옆에 애기 달래가 여러 개가 달리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가보시면은 달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사리를 이제 딸 때 이때쯤에 4월 달쯤에 달래밭을 자주 보는데 거기서 달래를 캐오기도 하고 이렇게 밭에다가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내년에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달래는 뿌리 그리고 씨앗 번식을 하기도 하고, 씨앗이 보통 요 위에 주화가 달리거든요. 그 주화를 떼다가 또 옆에다가 옮겨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이게 늘어나요. 달래는 한 번 심으면은 꽤 많이 늘어나는 작물이고요. 달래 씨앗 어디서 살까 고민하시죠? 달래 씨앗 구입을 따로 하시지 마시고 마트 가보시면 이런 달래가 있습니다. 이런 달래 윗부분을 자르고 요 뿌리만 심어주세요. 그러면은 올해 자라면은 요 달래 위에 이제 주화가 달리거든요. 그 주화를 떼다가 또 뿌려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보면은 아니면 올해부터 아마 이렇게 새끼 달래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래가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거보다 한 몇 배나 늘어난 달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달래는 이렇게 보시면은 잘 큰 거 먼저, 밑에 보면 달래가 많이 늘어났어요. 잘 큰 거 먼저 이렇게 뽑아서 드시고, 그다음에 작은 달래를 놔두시면은 내년에 또 커집니다. 그리고 달래를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죠. 여기서 또 이렇게 새끼 달래를 치는 그 시기예요. 지금은 봄이기도 하고 달래를 뽑아서 먹는 시기이기도 한데 달래가 또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래 보시면은 애기 달래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 애기 달래가 또 옆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신기하게 금세 늘어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재밌는 작물이에요. 그리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입맛을 올려줍니다. 와, 제가 지금 달래를 몇 개를 뽑아봤는데 향이 엄청 강합니다. 달래밭 옆에 가시면 달래 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데 이런 마트 달래랑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마트 달래는 우선은 위에는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요 밑에는 밭에다가 심으셔서 매년 이렇게 뽑아서 드세요. 야생 달래가 가장 좋지만 밭에서 이렇게 키우셔도 아주 맛있고 향도 강해요. 달래는 비타민, 칼슘, 혈분이 많고 식욕이 떨어졌을 때 봄에 이게 드시게 되면은 식욕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춘곤증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달래를 이렇게 좀 솎아준 거, 뽑아준 거, 좀 된 거를 옆에다가 옮겨다가 심어 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마트에서 파는 달래 이렇게 있죠. 요것을 줄기 위쪽은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니까. 요 윗부분은 잘라서 드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다가 심어주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텃밭 작물로 아주 유명하죠. 예, 요 부추도 오랫동안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이고 한 번 심으면은 보통 이 뿌리를 옮겨 심으면 한 달 후에는 부추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모종을 심게 돼도 마찬가지로 금세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부추밭이 있으시면은 부추가 좀 얇거나 할 때 이 부추 뿌리를 뽑아서 옮겨다 심어 주셔도 돼요. 지금 간격이 좁죠. 이런 것을 옮겨다가 심어 주시면 됩니다. 자, 부추가 얇아지게 되면은 부추가 뿌리가 이게 꽉 찼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제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뽑아줬는데 이렇게 꽉 찼어요. 이런 부추는 요 가운데 있는 부추를 남겨주고 요 옆에 있는 요 부추를 뿌리를 뽑아다가 옮겨다가 심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금세 뽑혀요. 예. 아유, 뿌리가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부추 뿌리를 뽑아 보았는데요. 예, 부추 같은 경우에는 모종, 씨앗, 뿌리 번식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번식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뿌리를 옮겨다가 심어 주시면은 이 얇았던 부추도 굵어져요. 지금 이렇게 간격이 너무 좁고 뿌리가 많이 번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추가 늘어나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부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겨 심어 주시면은 모종삽으로 이렇게 잘 뽑아주시고 아니면은 요 반을 쪼개서 뽑아서 옮겨 심어주시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굵은 부추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종이 많으니까 모종을 심는 게 가장 좋아요. 씨앗이 가장 느리고요. 부추에는 비타민 A, C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활성산소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고요. 단영생 채소 중에 한 번 종자를 씨앗이나 아니면 다른 뿌리를 심게 되면은 봄부터 싹이 돋아나는 신기한 작물입니다. 자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충분히 퇴비거름을 주셔야 되는데요. 배가 냉하고 설사를 자주 할 때 이게 부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요 부추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굉장히 굵죠. 그래서 이런 부추, 아주 좋은 부추만 옮겨주시면 되고요. 오래 드시게 되면은 정력이 증강되고 허리가 튼튼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아주 건강에도 좋은 그런 텃밭 작물 중 하나입니다. 부추 많이 드세요. 자, 마지막 작물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고급 채소로 마트에 보면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텃밭에서도 아주 재밌게 키울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수년간 키워야 되는, 거의 평생 키워야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한쪽 밭에다가 심어주세요. 주말 농장에서는 안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씨앗 그리고 구근, 이런 구근을 나누던가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실 수가 있고요. 씨앗보다는 요 구근을 구입해서 아니면 키워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1년 정도 키운 아스파라거스 뿌리인데요. 싹도 씨앗도 굉장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1년 정도 자란 거예요. 이쑤시개만 하죠. 요게 이제 좀 자라면 내년에 2배에서 3배 정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키우시면 한 요만한 정도의 아스파라거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한 10년 전부터 키워오고 있는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스파라거스는 피로 회복과 자양 강장 효과가 뛰어나고 아스파라긴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의 약 1000배라고 하기도 하고요. 숙취에 좋다고 해서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기 구워 드실 때 이게 스테이크에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예방 및 이뇨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다가 아스파라거스를 키워 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뿌리를 아스파라거스를 보시면은 이 구근이 있어요. 이 뿌리 보이시죠? 이 구근을 눈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 뿌리를 나눠서 옮겨다가 심어준 거예요. 아스파라거스는 씨앗 그리고 이 구근을 나눠서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많이 자랐다 생각되시면은 이 아스파라거스를 싹이 나오기 전에 다 이렇게 화분을 뒤집어 주시고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나눠서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아스파라거스를 번식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아스파라거스를 키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3년, 4년, 5년 키우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아스파라거스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아스파라거스 구근을 팝니다. 그 구근을 한 2, 3년생 정도, 3년생 이상 정도 심어 주시면 바로 아스파라거스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게 고사리 같이 아주 잘 나와요. 여기 보시면 화분에 있는 것도 지금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죠. 밭 한쪽 가장자리에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한 지금부터 여름에도 잠깐 나오고 가을에도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 2-3번 정도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스파라거스가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수확해주고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방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